안녕하세요. AZ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컬러를 바꿨을 때 원하는 색깔 범위에서 랜덤으로 색깔이 자동으로 바뀌고 이렇게 이 오브젝트의 엣지에 그레디언트가 생기고 바텀 부분에도 그레디언트 그리고 오브젝트의 에미션 값을 바꿨을 때 바로바로 반응하고 이 상태에서도 색깔이 바로 바뀌는 이러한 노드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만의 이러한 쉐이더를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원하는 블렌더 파일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나만의 쉐이더 에디터 노드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행 화면에서 제너럴을 눌러서 실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창은 크기를 키워주고 여기서 에디터 타입은 쉐이더 에디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력하는 키보드나 마우스 움직임은 여기 왼쪽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3D 뷰포트 에디터에서 이 오른쪽의 뷰포트 쉐이딩을 머티리얼 프리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프린시플드 BSDF 노드가 처음에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X키를 눌러서 삭제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오브젝트에 그레디언트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누른 다음에 먼저 쉐이더에서 디퓨즈 BSDF 노드를 하나 추가해 주고 이 BSDF 노드는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노드 랭글러 애드온이 실행될 경우 이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 왼쪽을 누르면은 이 노드의 출력이 자동으로 머티리얼 아웃풋 노드의 인풋과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노드 랭글러 애드온을 실행 안 하셨다면은 여기 에딧 프리퍼런스에 가서 애드온을 간 다음에 여기에 노드라고 검색을 하면은 블렌더 자체 내장 애드온이 이 노드 랭글러 애드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해서 이 노드 랭글러 애드온을 실행시켜 줍니다. 그레디언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먼저 Shift A를 눌러서 서치해서 코오디네이트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기 텍스처 코오디네이트라는 노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실행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이 노드를 살짝 아래로 내려주고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 텍스처 코오디네이트의 제네레이트 부분이 자동으로 매트리얼 아웃풋의 서피스와 연결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X, Y, Z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노드에서 X, Y, Z에 대해서 이렇게 색깔이 표현되는데 이 각 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기 위해서 Shift A를 눌러서 여기 서치해서 Separate X, Y, Z 노드를 이 사이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지금 Generate 부분이 벡터와 연결되었고 지금 보시면은 X, Y, Z 세 개가 모두 표시되었는데 지금 X 부분만 서피스와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X가 의미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뷰포트 쉐이딩 왼쪽에 있는 이 Move 툴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큐브를 선택해 보면은 지금 X축으로 이렇게 빨간색이 표시가 되고 초록색은 Y축, Z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Separate X, Y, Z 노드를 통해서 이 제네레이트가 된 X, Y, Z 중에 X축에 대해서만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오브젝트의 검은색 부분부터 이 X축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얀색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검은색일 때는 0에 해당되고 하얀색일 때는 1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Y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Y축을 기준으로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검은색으로 표현되고 위쪽으로 갈수록 하얀색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 Z축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의 바닥 부분은 검은색으로 표현되고 이 위로 갈수록 하얀색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의 이 색깔에 대해서 그라데이션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검은색과 하얀색으로만 표현되는데 색깔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다른 노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Shift A를 누른 다음에 여기 서치해서 RGB라고 검색하면은 이 Mix RGB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 사이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때 기본으로 separate XYZ에 이 Z가 칼라 1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칼라 1이 아니라 칼라 2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믹스 RGB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 팩터 값이 0일 때는 위에 있는 칼라 1이 실행되고 팩터 값이 1일 때는 이 아래에 있는 칼라 2가 실행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칼라 1과 칼라 2가 지금 모두 다 같은 색깔이어서 칼라 1일 때와 칼라 2일 때 차이를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이 칼라 2로 이 팩터 값을 1로 바꿔주면은 칼라 2는 지금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랫부분이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칼라 1에 대해서 색깔을 약간 초록색으로 바꿔주고 이 팩터 값을 0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팩터 값을 0에서 1로 바꾸면은 이 그라데이션 효과는 나타나지만 색깔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색깔도 나타나고 그라데이션도 같이 보기 위해서는 여기 믹스 RGB 노드에 여기 믹스가 아니라 여기를 선택해서 멀티플라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팩터가 0일 때는 이 초록색으로만 표현이 되고 팩터 값이 1일 때는 이 초록색에다가 이 그라데이션 효과인 검은색까지 같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 오브젝트에 그레디언트 효과를 Z축으로 주는 것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를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용하지 않는 창 같은 경우에 닫아주는 게 좋은데요. 마우스 왼쪽 클릭 후 컨트롤 H를 누르면은 이 원하는 창만 남기고 이렇게 창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시 컨트롤 H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전체 노드를 한 번에 닫고 싶으면은 여기 작은 이런 모양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알파벳 H를 누르면은 이 하이드 기능과 언하이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너레이트 값만 이용할 거기 때문에 컨트롤 H를 눌러서 이렇게 창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할 건데 편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J를 누르면은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F2를 누르면은 이 노드에 대해서 이름을 정해줄 수 있는데 그레디언트 바텀이라고 해서 이 그룹의 이름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 프로퍼티스가 있고 여기 라벨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크기를 50 정도로 키워서 이 글씨가 조금 더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라벨을 선택한 다음에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움직이면은 이 전체가 한 번에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위치시킨 다음에 이번에는 그레디언트 효과가 이 바닥부터 위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큐브의 모든 모서리에도 나타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Shift A를 눌러서 서치를 간 다음에 이번에는 그레디언트 이 텍스처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칼라 부분과 이 매트리얼 아웃풋의 서피스를 바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 칼라를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여기에 연결해 줘도 되고 아니면은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리니어로 되어 있는데 이 리니어 값이 아니라 이 스페리컬 값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우선 이 그레디언트 텍스처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매핑 노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랭글러 애드온이 실행됐을 경우에는 이 컨트롤 T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자주 사용하는 이 매핑과 텍스처 코오디네이터가 자동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약간 위쪽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검은색으로 표현돼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 매핑 타입이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 텍스처 값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케이션에 대한 x, y, z 값이 기본이 0으로 되어 있는데 0.5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큐브에 약간 이 그레디언트 효과가 이 각각의 모서리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레디언트 효과에 영역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x, y, z 스케일이 1로 되어 있는데 마우스 왼쪽 클릭 후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전체적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 후 아래로 내려서 X, Y, Z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채 움직이면은 조금 더 천천히 이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약 0.8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너무 까만색 같은데 다시 Shift 키를 누른 채 미세하게 움직여서 0.85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 효과와 이
이 컬러를 같이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 그레디언트 바텀 노드에서 이용했었던 이 믹스 RGB 노드를 같이 이용해야 됩니다. Shift A를 누르고 서치해서 믹스 RGB 노드를 검색해서 이 사이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텍스처 컬러 아웃풋이 이 믹스 RGB 노드에 컬러 1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를 선택해서 컬러 2와 연결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팩터 값을 0으로 바꾸면은 이 컬러 1에 대해서만 표현이 되는데 이 붉은색 계열로 바꿔보고 이 팩터 값을 1로 키워주면은 아까와 동일하게 이 컬러 2에 대해서만 매트리얼 아웃풋과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색깔과 그레디언트 효과를 같이 보기 위해서는 이 값이 믹스가 아니라 멀티플라이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팩터 값을 바꿨을 때 이 팩터 값이 0일 때는 컬러 1에 대해서 색깔만 표현이 되고 이 팩터 값을 키워주면은 이 전체적으로 모서리에 그레디언트 효과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은 다시 1로 키워주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서리에 그레디언트 효과가 들어가면서 처음 만들었었던 그레디언트 바텀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같이 결합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믹스 RGB 노드의 컬러 아웃풋을 여기 멀티플라이 RGB 노드와 연결시켜 줍니다. 이 컬러 부분을 선택해서 이 아래 컬러 1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위에 있는 믹스 RGB 노드의 컬러 아웃풋이 머티리얼 아웃풋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믹스 RGB 노드의 컬러를 선택해서 머티리얼 아웃풋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컬러를 바꿨을 때 색깔이 바뀌고 여기서 이 팩터 값을 바꿔서 모서리에 있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팩터 값을 바꿔서 Z축에 해당되는 그라데이션 값만 별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노드를 마우스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컨트롤 J를 누르고 F2를 누른 다음에 그레디언트 엣지라고 이렇게 라벨을 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라벨 사이즈는 50으로 키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레디언트 바텀과 그레디언트 엣지에 대해서 이렇게 노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레디언트 효과뿐만 아니라 랜덤으로 색깔까지 같이 바뀌는 노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Shift A를 눌러서 서치를 간 다음에 오브젝트 인포 노드를 추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랜덤 컬러를 추가하기 위해서 Shift A를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믹스 RGB 노드를 하나 추가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랜덤 값을 여기 팩터와 연결시켜 주고 이 컬러 1과 컬러 2를 원하는 색깔로 선택해 줍니다. 저는 약간 초록색 계열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기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은 이 머티리얼 아웃풋 노드의 서피스가 이 컬러와 바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ift D를 눌러서 이렇게 복제를 해보면은 이 팩터 값이 0과 1 사이에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컬러 1과 컬러 2 사이의 색깔이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브젝트 인포의 랜덤과 믹스 RGB 노드의 출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색깔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원하는 색깔을 고정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랜덤한 정도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드를 더 추가해 줘야 됩니다. 먼저 이 믹스 RGB 노드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D를 눌러서 이 노드를 복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컬러 값을 여기 컬러 1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노드를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컬러 출력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랜덤으로 컬러 1과 컬러 2 사이에서 색깔이 결정되는데 이 팩터 값을 0으로 하면은 여기서 결정된 색깔이 그대로 매트리얼 아웃풋과 연결되고 만약에 이 팩터 값을 1로 키워주면은 여기서 선택한 컬러 2가 이 매트리얼 아웃풋과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색깔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 별도의 노드를 또 하나 추가해 줘야 됩니다. Shift A를 누른 다음에 서치해서 RGB를 검색하면은 그냥 RGB 노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하는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컬러 휠과 동일한데요. 이 RGB 노드의 컬러 아웃풋을 믹스 RGB 노드의 컬러 1과 연결시켜주고 다시 컬러를 이 믹스 RGB 노드 두 번째의 컬러 1과 연결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색깔을 바꿨을 때 이 색깔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이 팩터 값을 0으로 하면은 여기서 선택한 색깔이 첫 번째 믹스 RGB 노드에 컬러 1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컬러 1이 다시 두 번째 믹스 RGB 노드에 컬러 1로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0으로 했기 때문에 아래에서 어떠한 색깔을 선택하더라도 첫 번째 선택한 이 값이 출력으로 연결됩니다. 만약에 팩터 값을 1로 키워주면은 지금 컬러 1이 아니라 컬러 2가 머티리얼 아웃풋과 연결됩니다. 근데 컬러 2가 어떤 건지 살펴보면은 이 처음에 선택했었던 이 붉은색과 이 두 번째 선택했었던 컬러 2 사이의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팩터 값을 0으로 바꾸면은 랜덤한 정도가 전혀 없는 첫 번째에서 선택한 색깔만 표현되게 되고, 만약에 이 팩터 값을 1로 키워주면은 첫 번째에서 선택한 색깔과 두 번째 컬러 2 사이의 색깔에서 랜덤으로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랜덤한 컬러를 방금 만들었었던 그레디언트 엣지와 그레디언트 바텀 노드와 한번 결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믹스 RGB 노드의 컬러를 이렇게 마우스 왼쪽 드래그해서 여기 그레디언트 엣지에 믹스 RGB 노드의 컬러 1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믹스 RGB 노드의 아웃풋이 다시 아래에 있는 그레디언트 바텀 믹스 RGB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노드를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지금 노드가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창을 조금 더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고 이 컬러 2도 바꿔주면은 랜덤으로 이 색깔과 이 색깔 사이에서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모서리의 그레디언트 효과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바텀에서 이 Z축에 대해서도 그레디언트 효과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노드는 마우스 왼쪽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J를 누르고 F2를 눌러서 랜덤 컬러라고 라벨을 정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벨 사이즈는 50으로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미션 노드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에미션 노드를 추가하기 위해서 Shift A를 누르고 여기 서치에서 에미션을 검색해서 이 사이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스트렝스 값을 10으로 키워주면은 이렇게 에미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오른쪽에 렌더 프로퍼티스에 간 다음에 렌더 엔진의 기본이 EV인데 여기 블룸 효과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빛나는 걸 볼 수 있고,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스트렝스 값을 20으로 키워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랜덤으로 색깔이 바뀌고 이 그레디언트 엣지 효과도 같이 있고, 그레디언트 바텀 효과, 여기서 랜덤 색깔까지 바뀌는 이러한 노드를 만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미션 값이 없는 기본 컬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디퓨즈 BSDF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T를 눌러서 연결시켜주고, 여기 그레디언트 바텀의 컬러 아웃풋을 이 디퓨즈 BSDF와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 에미션 효과가 없는 노드가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두 가지 색깔 범위에서 랜덤으로 색깔이 바뀌고 랜덤한 정도도 조절할 수 있고 그레디언트 효과까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노드 기반의 머티리얼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노드를 자세히 보시면은 노드가 많기도 하고 이 파라미터 값을 바꾸는 게 사용하기 좀 불편합니다. 이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노드를 계속 조절해 줘야 되는데, 실제 블렌더 작업 환경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노드를 그룹화해서 나만의 노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아웃풋 노드를 제외한 다른 노드를 전부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G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바뀐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서 나가보면은 지금 아까 만들었던 노드가 이 하나의 노드 그룹으로 다 합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드의 이름은 저는 AZ 테크놀로지라고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드 내부를 다시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 노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그룹 아웃풋이라는 게 있고 이 왼쪽에는 그룹 인풋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그룹 인풋 값을 조절해서 이 노드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사용자가 색깔을 바꾸는 것은 이 RGB 노드입니다. 이 RGB 노드가 믹스 RGB 노드의 입력으로 들어가는데 이 믹스 RGB 노드의 컬러 1을 이 그룹 인풋과 연결시켜 줍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컬러 1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 1은 이 위에 있는 믹스 RGB 노드의 컬러 1과도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나가보면은 이 AZ 테크놀로지 노드의 컬러 1이 이렇게 연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탭키를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이 RGB 노드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X키를 눌러서 삭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랜덤으로 색깔을 바꾸는 이 컬러2도 이 그룹 인풋과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요. 이 컬러2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아래와 연결시켜 주면은 이렇게 컬러2가 그룹 인풋에 생겼고 다시 탭키를 눌러서 나가보면은 이 컬러2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탭키를 눌러서 이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음으로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계속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팩터 값을 조절해서 이 랜덤한 정도를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이 팩터 값도 이 그룹 인풋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팩터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그룹 인풋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 효과도 0과 1 사이에서 바꿔줄 수 있는데요. 여기도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쪽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바텀 효과, 이 Z축에 대해서도 그레디언트 효과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팩터 값을 그룹 인풋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미션 값도 조절할 수 있도록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 그룹 인풋과 연결시켜 줍니다. 탭키를 눌러서 나가보면은 이 AZ 테크놀로지 노드 아래에 컬러 1, 컬러 2, 그리고 팩터 스트렝스 값이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컬러 1, 컬러 2, 팩터가 여러 개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파라미터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탭키를 눌러서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그룹 인풋과 그룹 아웃풋이 있는데 이 그룹 인풋은 왼쪽에 있는 순서대로 여기 표현이 됩니다.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꿔줄 수 있는데요. 베이스 컬러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랜덤 컬러라고 해주고 이 첫 번째 팩터 값은 랜덤한 정도를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랜덤리스라고 해주고 이 두 번째 팩터 값은 엣지, 마지막 팩터 값은 바텀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렝스는 에미션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시 탭키를 눌러서 밖으로 나가보면은 여기서 마우스 왼쪽 클릭 후 이렇게 크기를 키워주면은 원하는 대로 이름이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이스 컬러를 바꿔주면은 색깔이 고정이 되고 이 상태에서 랜덤 값을 0으로 하면은 이 베이스 컬러만 표현이 되고 이번에는 랜덤 컬러를 약간 붉은색 계열로 한 다음에 이 랜덤한 정도로 키워주면은 베이스 컬러와 랜덤 컬러 사이에서 이렇게 색깔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hift D를 눌러서 복제를 할 때마다 이 오브젝트는 이 두 가지 색깔 사이에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엣지 값을 바꿔서 엣지 그레디언트 효과도 바꿔줄 수 있고 바텀 값을 바꿔서 바텀 그레디언트 효과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시 탭키를 눌러서 이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번에는 이 그룹 아웃풋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퓨즈 BSDF가 이 그룹 아웃풋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에미션 값을 이 그룹 아웃풋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룹 아웃풋의 이름도 디퓨즈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나가보면은 이렇게 에미션도 추가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 에미션 값이 이 매트리얼 아웃풋과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노드를 만들어서 쉽게 머티리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노드는 기본 값을 초기화할 수 있는데요. 다시 탭키로 들어간 다음에
이 인풋의 랜덤 컬러를 선택하고 여기 디폴트 값이 지금 아까 선택된 색깔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흰 색깔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컬러도 이 디폴트 값을 선택하고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랜덤리스 값이 지금 디폴트가 1로 되어 있는데 이 값도 0으로 바꿔주고 이 엣지 값은 디폴트로 0.8 정도, 이 바텀 값은 디폴트로 0.85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미션 스트렝스 값은 디폴트로 0으로 해주겠습니다. 다시 탭키를 눌러서 나온 다음에 여기 보면은 페이크 유저라고 있는데 이 페이크 유저를 선택해 줍니다. 이 페이크 유저를 선택하면은 이 머티리얼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이 블렌더에서 자동으로 이 머티리얼을 저장하고 있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페이크 유저를 선택 안 하면은 이 머티리얼을 만약에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 블렌더를 저장하고 닫았다가 다시 열면은 이 머티리얼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블렌더에서 삭제를 해줍니다. 근데 페이크 유저를 선택하면은 이 매트리얼 정보가 이 블렌더에 계속 저장되게 됩니다. X를 눌러서 삭제를 한 다음에 이 머티리얼 아웃풋에 방금 만든 노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누르고 여기 그룹에 가면은 방금 만들었던 AZ 테크놀로지 노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 보면은 방금 초기화 했던 대로 베이스 컬러는 하얀색, 랜덤 값은 0, 엣지 값도 방금 선택한 대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이 디퓨즈와 연결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베이스 컬러를 바꿔주고 랜덤 값을 바꾸면은 영상 처음에 설명했었던 그러한 노드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미션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 출력 부분을 에미션과 연결시켜주고 에미션 값을 20 정도로 키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나만의 노드를 만들어 보고 자유롭게 랜덤 색깔을 선택하고 그레디언트 효과를 줄 수 있는 노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든 머티리얼은 다른 블렌더 파일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머티리얼 프로퍼티스를 선택한 다음에 이 머티리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마크 에즈 에셋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제가 기존 영상에서 S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봤습니다. 여기 왼쪽에 에디터 타입을 간 다음에 에셋 브라우저를 선택하면은 방금 에셋으로 설정한 머티리얼이 여기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블렌더 파일에서 이 머티리얼이 에셋 라이브러리로 저장이 됐습니다. 이 파일을 저장해서 다른 블렌더 파일에서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S를 눌러서 우선은 원하는 곳에 저장을 해줍니다. 저는 파일명을 베이직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장한 SL 라이브러리 파일을 새로 블렌더 파일을 실행해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블렌더 파일을 실행했습니다. 이 큐브 같은 경우에 지금 쉐이더 에디터로 바꿔보면은 이 기본 큐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린시플드 BSDF 노드가 연결되어 있고 Shift A 이 그룹을 눌렀을 때 방금 만들었던 노드를 찾을 수 없습니다. SL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방금 만들었던 노드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Edit, Preference에 간 다음에 여기 파일 패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방금 저장한 파일이 있는 폴더로 가줍니다. 지금 오른쪽에 필터 파일즈가 선택되어 있는데 이것을 체크 해제해주고 방금 저장한 이 베이직 블렌드 파일을 add SL 라이브러리로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에 창을 닫은 다음에 여기 왼쪽에 에디터 타입을 에셋 브라우저로 바꾸고 커런트 파일이 아니라 방금 저장했었던 파일이 있는 폴더를 선택해주면은 이 머티리얼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드래그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지금 뷰포트 쉐이딩을 머티리얼 프리뷰로 바꾸면은 이 머티리얼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에디터 타입은 쉐이더 에디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만들었던 AZ 테크놀로지 이 노드가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도 바꿔보고 엣지 부분도 바꿔보고 바텀 부분도 바꿔봅니다. Shift D를 눌러서 복제를 했을 때 이 두 가지 색깔 사이에서 이 색깔이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미션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에미션 값을 25 정도로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쉐이더 에디터를 이용해서 나만의 노드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블렌더 관련된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으니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채널 구독 및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